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맥스에서 노멀 추출 및 그 UV 수정에 필요한 그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렌더 투 텍스처라는 그 텍스처로 렌더하기 기능을 이제 쓰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랜드로이드 쪽에다가는 이제 기본 사용법에 대한 것만 첨부해 놓고 이거를 잘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사용해서 UV를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라이팅을 사용해서 맥스에서 이제 기본 라이팅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합성하는 방법 같은 거에 대한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일단 첫 번째 컴플리트의 활용. 컴플리트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현재 보여지는 오브젝트의 렌더된 결과물을 텍스처로 출력.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Shift Q를 누르면 이거가 이제 렌더된 모습이거든. 근데 요거를 이게 기본 라이트를 쓸 거예요. 포토메트릭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카이라이트.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에서 완벽한 결과를 끌어낸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사실 저기 뭐지? 맥스의 저런 렌더를 쓰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돼요. 없어요. 그냥 없고, 이제 맥스에서 뭐 렌더 한다 치면은 V레이로 해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V레이로 하지 않을 렌더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여져서, 이제 그냥 빨리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간단한 렌더를 사용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클릭 한번 하고 여기에서 캐스트 섀도우 찍으면 렌더의 결과값이 바뀌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제 봅니다. 여기에서 또 상단에서 렌더를 누르거나, 이게 단축키 Shift Q예요. 이거 보면 옆에 달려있지. Shift Q.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요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얻었어도 이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로우 폴리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로우 폴리곤에다가 방금 전에 뽑히던 그거 있죠. 그 결과물을 이 로우 폴리곤에다가 찍을 거예요. 찍는 결과물은 얼랩을 열어서 여기 UV 에디터를 보니까 이렇게 UV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뽑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그림과 더불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너무 많이 헷갈려 해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림 설명.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뽑으려는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얘를 A라고 합시다. 얘 A는 하이 폴리곤이에요. A라고 적으면 헷갈리니까 나 하이라고 적읍시다. 하이. H. 그래가지고 H 헤드가 있는데, 이 H 헤드는 막 문양도 있고
이렇게 막 주름도 있고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렌더링을 했어. 여기다가 라이트를 이렇게 땅 때렸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뭐야 이거 레이어도 안 만들어져 왜 갑자기? 네. 얼씨구 느린 거 봐라. 자 멀티.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샥 들어가겠지 얘한테. 근데 이 그림자가 이렇게 대충 들어갑니까? 아니지. 그림자가 아주 자세히 들어가는데 여기 막 있는 데는 그 뭐지 그 표현도 다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렇게 밝고 여기는 어둡고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밝아지고 여기도 밝아지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결과를 직접 봤었죠. 그래? 그 결과를 직접 봤는데 우리가 비췄던 라이트는 그냥 이런 단순한 라이트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느려가지고 단축키가 안 눌렀죠. 어쩜 좋지? 자 이렇게 라이트를 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라이트는 스카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대기에서 오는 그 저기 뭐지 사방에서 오는 라이트를 이 대상에게 쬐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라이팅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만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그림자를 폐쇄 그림자라고 해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불러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쓰려고 한다면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오클루전. 영어도 외워야 되나요? 아마 외우는 게 좋을걸? 왜냐면 맨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한글로 찾아볼래도 번역이 이상하게 돼요. 내가 방금 전에 말했지?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뭐라고 한다? 폐쇄 그림자라고 한다. 폐쇄 그림자 찾잖아?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이거를 설명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거 3D에서만 쓰거든. 딴 데서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특수 용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버텍스 한글로 옮기면 뭐예요? 버텍스는 한글로 옮기면 정점이에요. 정점이라는 글자를 쓰는 데가 없어요. 노멀 앵글을 뭐라 그래? 법선이라고 부르거든. 법선도 쓰는 데 없어요. 레이어는 뭐라 그래? 도층이라고 하거든. 그거 쓰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그 한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그냥 앰비언트 오클루전이구나. 우리 오토바이를 이륜차라고 하지 않잖아. 뭐 누가 이륜차라고 불러? 그죠? 이륜차라고 하면 다들 비웃을 거잖아. 역시 무슨 틀딱 같으냐고 뭐 이러면서. 그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괜히 막 그거를 한글로 찾겠다고 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거 이렇게 깊이 박혀있는 이런데 그림자 살짝살짝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저걸로 추출할 거예요. 렌더 투 텍스처로.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사진 렌더를 한다고 하면 사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찰칵 해가지고 여기가 딱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거를 렌더를 텍스처로 한다는 얘기는 UV가 있는 상태라면은 그럼 이 UV가 있는 상태에다가 이렇게 뽑아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어디가 칠해져 있었었는지 여기다가 출력해 준다는 거야. 이거를. 그게 렌더 투 텍스처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RTT라고 부를 거예요. 너무 기니까. 텍스처로 렌더하기, 텍스처로 렌더하기, 텍스처로 렌더하기. 계속 그렇게 부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RTT라고 합니다. 빠르게. 이게 RTT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였어요. 그래서 RTT에 대한 개요를 저렇게 받고, 근데 이렇게 뽑기 위해서는, 이거를 여기다 뽑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스라고 부르는
소스라고 부르는 원본이 필요하거든. 그 원본이 뭐냐면 하이폴리예요. 그래서 여기다 하이라고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뽑을 대상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대상을 저거라고 할 거예요. 결과물을 이제 결과물 뭐라고 하지? 결과물 리절트라고 하나? 결과물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결과물을 로우 폴리곤에다 찍을 거야. 얘는 로우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 폴리곤은 실제로 모델링이 있는 곳, 그리고 로우 폴리곤은 텍스처의 형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왜 헷갈리냐면 로우도 모델링이 있고 하이도 모델링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이 모델링에서 로우 모델링으로 되는 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로우 모델링으로 되는 걸 때 이 로우 모델링이 하는 역할은 좌표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밖에 없거든. 결과물은 어떻게 나온다고? 텍스처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 텍스처로 나온 결과물을 다시 로우에 넣어줘야 이게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듣고 나서도 뭐라고? 이럴 수 있거든요. 예, 이거 다 듣고 나서도 뭐라고? 라고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다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봐요. 몇 번이고 다시 봐야 돼, 이해될 때까지. 자, 그럼 요렇게 됐으면 이제 이거를 하이에서 로우로 이제 찍을 거예요. 찍을 때 여러가지 여기에 나오는 설명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거예요. 메뉴에 있는 제너럴 세팅이 있거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웃풋이 어디로 가는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기본 아웃풋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사실은 기본 아웃풋은 바탕화면에 해두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뭐 하나 결과물 뽑았을 때 내가 설정하지 않았을 때 바탕화면 가 있으면 바로 그거를 수집해 가지고 바로 다른 데다 쓸 수 있거든. 그게 제일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킵 existing 파일, 이건 뭐냐면 이미 존재하는 파일은 그냥 넘깁니다 라는 뜻이고, 렌더드 프레임 윈도우는 뭐냐면 현재 렌더 될 때 그 렌더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RTT 해가지고 렌더하면 찍찍찍찍 하면서 실제로 내려가는 거 화면 보여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항상 나와 있어야 돼. 왜냐면 그게 보여져야 이게 몇 퍼센트 진행됐는지 알 수 있거든. 넘어가고 렌더 세팅 뭐 이런 거 있는데 미리 돼 있는 렌더 세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렌더 세팅 없이 그냥 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설정이 끝났어요. 끄면 되고, 제너럴 세팅에서 볼 건 사실 이거밖에 없어. 패스. 나머지는 그대로 둬요. 괜히 뭐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아웃 오브젝트 투 베이크, 오브젝트 베이크 옵션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패딩 값 설정하고 프로젝션 매핑 설정하고 뭐 이럴 때 되게 공들여서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저장해 둘 필요가 있지만, 사실 그렇게 공들여서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법칙을 얘기해 줄 거기 때문인데. 자, 이제 새로 열어가지고, 자, 렌더 투 텍스처에서 렌더 투 텍스처에서 우리가 보통 그 맵을 뽑을 때 사용하는 맵 사이즈는 한정돼 있는데 512, 512도 써요. 아주 가끔. 1024, 2048, 4096, 8192까지 있어요. 8192는 현재 저기서 많이 씁니다. 그 시네마틱 트레일러나 아니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영상 합성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급으로 쓰고, 솔직히 게임 쪽에서 쓴다고 하면은 여기가 거의 엔드예요. 4096이 10년 전에도 썼었어. 4096은 그때도 퀄리티를 위해서. 근데 한 번 딱 키면은 기본이 막 15분 이랬어요. 렌더가 오는데 그때 컴퓨터로. 지금은 15분까지는 안 걸리거든.
뭐 어쨌든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512의 1%가 몇 픽셀이에요? 5픽셀이지. 그 1024 1픽셀은 얼마야? 10픽셀이죠. 20, 40 픽셀이죠. 근데 40 픽셀이라는 게 실제로 픽셀 단위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기서 픽스드 사이즈 한 다음에 40, 40 이만한 사이즈거든? 이만한 사이즈라고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2048 사이즈거든요. 아무리 멀게 해도 저 검은색 점은 잘 보이죠. 25%로 4분의 1 사이즈로 놨을 때 이게 지금 그 화면상 비율로 봤을 때 512거든? 근데 512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대단히 크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패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진지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진지하게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패딩은 UV를 둘러싸는 값이고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어야 이게 된다고 그랬는데, 자, 이거를 수치로 계산해서 진행하는 거를 해봐야 돼. 이제 앞으로 이만한 박스가 있어요. 그 이만한 박스가 있고 UV에 의해서 옆에도 요만한 박스가 하나 더 있어. 그럼 이 박스와 이 박스의 간격의 중간에 만약에 UV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UV가 여기가 이렇게 뚝 하고 떨어져 가지고 공간이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랑. 근데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는 버텍스 상에서는 두 개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 두 개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이 여기가 색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색으로 채워진 공간에 의해서 A와 B 사이는 여기는 이 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딱 붙은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색깔이 A, B가 모두 같으면. 근데 내가 A에다가 빨간색을 칠하고 B에다가 파란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C에다가 녹색, 여기 이 빈 공간을 C라고 하자고. C에다가 녹색 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과값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학생들이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예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지. 그러면은 A는 빨간색일 거고 B는 파란색이겠지? 근데 C라는 공간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C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있어, 여기가.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생기게 되냐면, 이 생기게 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벡터와 픽셀, 비트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자, 벡터란 무엇인가? 벡터라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벡터 플러스 이미지예요. 같이 써야 돼. 왜냐면 벡터는 운동감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같이 써줘야 되는 거야. 벡터라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포토샵에서 볼 때 흔히 우리가 보는 이 그 펜툴이에요. 이 펜툴인데, 이 펜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 이미지들 뭐 이런 것들은, 잠깐만, 이거 뭐 진짜 말 진짜 너무 안 듣는다 이거. 잠깐만, 워크패스로 가는구나 이거. 쉐입으로 가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면은 얘가 레이어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 픽셀이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얘를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만큼 확대했어. 그러고 다시 가봤어. 근데 얘는 그 손실이 없죠, 이미지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던데, 봐봐.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거를 이걸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제 얘는 이걸 꺼놓고 이제 얘를 확대했을 때도 이것도 뭐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랑 다를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내가 만약에 얘를 키우잖아, 이만큼 키우잖아, 그러면 손실이 생겨. 이거 보여요 이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내가 효과를 줘볼게.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내가 삼각형을 칠했어. 그 삼각형의 경계면을 보면은 이렇게 안티얼라이징을 먹어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해주느라고 검은색 외곽 쪽으로 조금 허옇게 칠해져 있는 구간이 있죠. 여기 끝에도 이런 식으로 남고, 그치? 이거를 내가 이 삼각형을 2-만하게 키울 거예요. 그랬더니 요 끝에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났죠 여기. 근데 벡터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죠. 왜 없지? 벡터는? 이게 픽셀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비트맵의 크기 조절과 점과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되는 벡터 기준에서의 그 이미지 처리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벡터는 이미지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비트맵과 벡터로 나눌 수 있어요. 비트맵은 우리가 아는 픽셀 기준인 거고, 이 벡터는 점선인 거예요. 그래서 벡터 이미지를 할 때는 점의 좌표 x, x1, y1 그리고 뭐 x3, y1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x1 그리고 y-2 뭐 이래가지고 이거 세 개를 이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벡터 방식이에요. 그래서 벡터 방식은 실제로 이 내부에 존재하는 존재값에 대한 그 각 컬러 값들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점 3개를 계산한 이후에 플러스 컬러 인덱스 값이 따로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구축이 돼 있다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수학 공식처럼 돼 있는 애거든. 근데 비트맵은 픽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정말 순수하게 돼 있어. A1, A2, A3 이래가지고 쭉 범위가 있고, 여기 B1, B2, B3 이래가지고 쭉 있고, A1, B1에 칼라 무슨 값 이래가지고 칼라 값이 여기 적혀 있어. 그 뭐로 적혀 있냐면 16진수로 적혀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A00부터 FF까지 그 칼라 값을 적어요. 256칼라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 3개 값을 적어서 칼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3D에다가 넣는 이미지는 비트맵 이미지야. 근데 우리가 3D에서 UV로 산출해내는 그 공간은 벡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벡터 이미지 안에 비트맵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벡터 이미지 안에 비트맵을 넣으면 어떻게 돼? 아까 전처럼 봤잖아요 그 참담한 결과를. 뿌옇게 막 일어나면서 주변에 막 블러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보다 값이 무조건 밖으로 튀어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밖으로 튀어나가게 해야 되는 값을 3D Max에선 패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저기 서브스턴스 페인터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또 다른 값으로 불러요. 무슨 뭐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른 이름으로 불러. 그럼 선생님 왜 프로그램마다 이거를 이름을 다 다르게 해요? 얘네들은 서로 말 안 하나요? 뭐 이러면은 얘네들은 이런 프로그램 짤 때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지들 멋대로야. 그래서 서로 그 호환되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면 아마 지들끼리 서로 자기네가 맞다면서 우길 거예요. 되게 웃기는 상황이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태생부터 다른 이 두 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개념이 패딩 개념이에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설명 되게 오래 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면은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세요. 이거를 아주 짧게 3초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픽셀이면 이렇게 계단 생길 거 아니야. 계단을 피하자고 만든 게 패딩이에요. 원리는 전혀 설명 안 하고 결과만 보는 거지 이게. 그래도 결과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할 테니까. 근데 이렇게 계단 생기는 거를 이거를 피하자고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512, 1024, 2048, 4096, 8192 얘기할 때 각 픽셀에 대한 값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512에서는 2픽셀, 1024에서는 6픽셀, 2048에서는 10픽셀, 4096에서는 15픽셀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봤을 때 여유있게 가려면 36 여기는 9겠다. 369 여기는 12겠다. 그러면 12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이거 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냐면 이거 비례가 안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게 비례가 맞는 겁니다. 이게 왜 비례가 맞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만큼 뛰는 거나 여기에서 이만큼 뛰는 거나 사람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 이거를 하물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이렇게 놨을 때는 이 지그재그 범위 밖으로 안 나가게 간당간당하게 맞추는 게 최선이에요. 여유있게 가는 건 최선이 아니야. 왜? 여러분들 UV 필 때 어떻게 핍니까? UV 필 때 UV와 UV 사이의 간격을 내가 띠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하다 보면은 거의 맞닥뜨리는 데가 있고 심지어 이게 로우 폴리곤이라면은 바디 페인터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직접 그림을 그릴 땐 브러쉬 크기 때문에 서로 먹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서로 먹어 들어가는 브러쉬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12에서는 3픽셀 이상의 그 브러쉬를 쓸 일이 거의 없고 1024는 6픽셀 이상 브러쉬를 쓸 일이 거의 없고 디테일할 적에 큰 거 그리는 거 말고 큰 거 그리는 거는 지웠다 하는 거 금방금방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경험에 의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내 경험은 완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생각해서 해도 되거든. 근데 하다 보면은 여기에 맞춰지게 될 거라는 거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2048로 뽑을 거니까 패딩 값을 12 정도로 두면 돼요. 그래서 패딩 값이 12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2048로 갈 거고, 자 그리고 컴플리트 맵을 갈 거고 여기서 2048로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거를 활성화할 건데 이 프로젝션 매핑은 뭐 하는 거냐면은 프로젝션 매핑에서 오브젝트 레벨과 서브 오브젝트 레벨 넣을 거고 풋 베이크 메테리얼 여기까지 요렇게 돼 있는 게 요게 그거예요. 기본 설정 요대로 놔두고, 그리고 매핑 코디네이트는 여러분들이 오늘 RTT를 처음 켰다면 유즈 오토매틱 얼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즈 익사이팅 채널로 바꿔주고 채널 1번 서브 오브젝트 채널 1번 여기에서 볼 때 저 서브 오브젝트랑 오브젝트가 무슨 관계냐면 OBJ가 로우 폴리곤이에요. 그리고 서브 오브젝트가 하이 폴리곤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를 꼽는 거예요? 로우가 하이를 꼽는 거지. 결과값은 어디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이에서 로우로 전달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참조라고 하고 이 결과 리절트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리절트로는 뭐가 나와요? 텍스처가 나오겠지. 이게 리절트지. 그래가지고 얘가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맨날 헷갈릴 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 보이지. 이제 오브젝트, 이 OBJ죠. OBJ 존재하는 채널 1번, 서브오브젝트 존재하는 채널 1번. 이 채널은 나중에 RTT에서 내가 UV를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다른 UV로 현재 뽑혀져 있는 맵을 이동시킬 때 쓰거든요. 그때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에 가서 옵션 설정을 해줘야 돼요. 옵션 설정에 보면은 현재 옵션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메소드는 레이트레이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 리절트 히트는 퍼디스트 레이 미스 체크가 나와 있는데 레이 미스 체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레이 미스 체크라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텍스처를 뽑다 보면은 이렇게 텍스처가 이렇게 있고 텍스처에 이렇게 막 UV에 의해서 이렇게 막 뽑혀진다고 쳐. 근데 여기에 실제로 여기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모델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나와야 되는 구간이 있거든. 그럼 얘네가 꼽지 못한 구간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게 시뻘겋게 표시해요. 시뻘겋게. 그래가지고 시뻘겋게 막 이렇게 되면서 야, 너 여기가 지금 잘못 뽑히고 있거나 여기에 뽑혀져야 되는 대상이 없어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레이 미스 체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컬러는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돼요. 왜? 경고 표시니까 빨간색이 잘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두면 되고. 그리고 노멀맵 스페이스라는 게 밑에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월드 스크린 로컬 탄젠트 있죠. 내가 왜 이걸 항상 탄젠트 노멀맵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기준이 탄젠트라서 그래. 근데 이게 기준이 탄젠트가 아니라 월드라는 것도 있죠. 이 월드는 나중에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여지게 되는 월드 노멀맵을 맥스에서도 뽑아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활성화해두면 월드맵이 뽑혀. 자, 그리고 프로젝션 옵션에서 여기에서 필터링 옵션이 있는데 이것도 들어가서 같이 봐야 됩니다. 이 필터링 옵션에 렌더러가 있는데 렌더러에서 옵션에서 여러 가지 켜져 있는데 얘네들은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안티 얼라이징은 봐야 되는데 이 안티 얼라이징에 봐야 되는 구간이 필터 구간이에요. 필터 에리아 필터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이 에리아 필터는 안티 얼라이징 지원 안 합니다. 그럼 뭐가 지원하냐면 여기 쭉 여러가지 있는 애들 중에 미첼 레트레빌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미첼 레트레벨에서는 그 레트레빌에서는 그 투 파라미터 필터 트레이드 오프 블러링 어게니스트 리깅 앤 애니스트로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랑 그리고 글로벌 슈퍼 샘플러를 활성화합니다. 글로벌 슈퍼 샘플러는 이게 활성화되면 안티 얼라이징이 찍혀가지고 그 텍스처에 생겨나는 그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구간의 형태를 뭘로 할 건지를 결정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오브젝트 모션 블러나 아니면 이미지 모션 블러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설정 안 건드립니다.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블러라는 거를 값을 크게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안티 얼라이징이 걸리는 범위 값이 증가하겠지. 근데 우리는 이거 기본으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를 설정을 해두면 이 설정 여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끝나는 거고 여기 끄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를 더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애드 한 다음에 노멀 맵도 같이 넣어줄 수 있겠지. 2048로. 자, 그리고 컴플리트 맵 2048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셀렉트된 이거 에나벨이 꺼져 있으면 이거 안 뽑는 거예요. 켜져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추즈 워리어 이거 해준 다음에 얘네를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테스트 폴더에다 넣을 겁니다. 테스트 폴더에 추즈 워리어 헤드로 컴플리트 맵이라고 해서 넣고요. 그리고 추즈 워리어 노멀 맵이라고 해서 선택한 거를 여기에서 경로를 지정한 다음에 현재 경로를 한 번 지정했다면 히스토리의 경로가 남아있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렌더를 누르면 렌더가 시작이 됩니다. 렌더 짱 누르고 이 시간이 한참 걸릴 거기 때문에
영상을 끊었다가 다음 2부로 이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